안녕하세요. 깝스매스의 깝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지난 중간고사에 20점 이상 점수를 올린 총 9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친구들의 성적이 어떻게 올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분석하고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인 만큼 이왕이면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생이면 좋겠다 싶어서 이 학생을 골라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학습 경험이 많지 않거나 수학 공부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요 5등급이었던 학생이었는데 2등급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상세히 한번 보시면서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잘 발견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현재 고2 학생이고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 시험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교과서 문제와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입반 당시 내신, 모의고사 각 5등급을 받는 학생이었는데 저와는 이제 3월에 만났고요. 겨울방학 동안에는 인터넷 강의로 수원 개념을 한번 정주행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내용은 입반 당시 학생이 적어준 내용인데요. 개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문제집을 푸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자기도 풀면서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꾸준히 학습을 이어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상담하면서 이건 얘기를 했던 건데 오프라인 학원 다녔을 때 그 안에서 수업을 좀 따라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좀 제대로 관리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이 좀 쓰였는데요. 이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안 좋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상세히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진단평가를 쳤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꽤 괜찮았고 대표 유형들에 대한 풀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이 삼각함수 그래프 이후로는 거의 풀지 못했고 개념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진단평가 결과에 맞춰서 3월 학습표를 짰습니다. 일단 기초 개념서 수원 가스라이팅으로 삼각함수 단원부터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개념 유형으로 기본 개념서 그리고 이어서 유형서로 연습하는 과정으로 학습 진도표를 짰습니다. 개념 복습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가 개념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방식을 학생한테 소개를 해주었는데요. 일단 개념서 텍스트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복습을 시켰고요. 읽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다면 그 부분만 이제 강의로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문제들도 모든 문제를 풀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대표 문제들만 복습해서 풀기로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식은 공부했던 개념을 빠르게 복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에는 RPM으로 주요 유형들을 충분히 연습하는 진도를 짰습니다. 학습 과정이 처음에는 순탄해 보였습니다. 일단 학생이 과제를 굉장히 잘 제출해 주었고요. 진도에 밀리는 일 없이 하루에 30에서 50문항 정도를 꾸준히 학습을 해줬습니다. 또한 질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테스트 점수였습니다. 이 학습 상황에 비해 테스트 점수가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제가 진행한 테스트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푸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대표 유형들을 학생이 잘 소화했는지 점검하는 테스트였기 때문에 학생이 내용을 잘 소화했다면 분명 일정 점수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그 점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원을 반복해서 치면 이 점수가 사실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쳤을 때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소에 올리는 질문 문항들도 실제 학생의 실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문제만 물어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학생의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학생 개별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학생의 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요, 개별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의 학습 상황을 상세하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때 학생의 학습에 대한 여러 자세한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과제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답지를 보면서 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답지를 보면서 풀이 과정을 외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풀이를 외워 나가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프 단원 학습 상황이 많이 심각했어요. 제가 이 학습 상황을 물어보면서 역추적하다 보니까 무려 중1 과정에 점과 좌표 단원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을 쌤한테 못 물어본다는 점이었어요. 가끔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된 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오프라인 수업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오프라인 수업에서 좀 뒤처지는 학생들의 경우 너무 쉬운 문제를 질문하거나 했을 때 선생님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아직도 이런 거 몰라? 라는 뉘앙스로 혼이 나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선생님께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해소가 되지 않은 채 학습이 진행되면 추후에는 아예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제대로 공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덧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점수는 60점, 등급은 4등급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간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그간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결과였어요. 더 큰 문제는 기말고사였습니다. 가뜩이나 수원 기말고사 범위는 공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특히 여기에 삼각함수 그래프나 수열의 합 같은 연습량이 많이 필요한 단원들이 밀집해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거기에 함수 단원의 후행학습 진도까지 병행해서 학습을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전체 학습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기말고사는 50점, 5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아마 학생에게도 이때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거에 비해서 점수는 오르지 않고 아무래도 공부 의욕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심해지면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도 조금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학습 계획을 수정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전체 학습 난이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함수 그래프 단원의 후행 학습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지금 중1부터 시작해서 중3까지 그리고 고1의 앞단 함수와 좌표 단원들을 모두 학습을 하고 나서 수투를 같이 진행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 진도를 짜서 학습을 시작했고요. 수투 현행 과정보다는 후행 학습을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방학이다 보니 학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북 과제도 충분히 배정하면서 확실히 풀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초개념서 가스라이팅에 풍산자 반복 수학까지 워크북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 번 두텁게 반복하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신경을 썼던 건 반복 횟수였어요. 기준은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까지였고요. 전 과정은 최소 2번 이상 학습을 진행했고 그 이후 테스트지를 통해서 제대로 연습이 되었는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치고 나서 이거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들면 다음 주에 추가 과제를 배부하고 다시 한번 재시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한 개별 첨삭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투 가스라이팅 풍산자 반복 수학이 2회 이상 학습이 끝나자 이제 조금씩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고무적이었던 건 단순히 문제풀이를 외워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한 후에 그 개념을 이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줘도 스스로 풀어내면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생의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결과입니다. 총 점수는 80점, 등급은 2등급을 받았고요. 무려 점수는 지난 시험 대비 30점, 등급은 3등급이나 올랐습니다. 물론 학교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고 한 문제를 찍어서 맞추긴 했지만 그래도 아는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풀어냈고 맞힐 문제들을 문제없이 잘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열심히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도 그 성취감이 더욱 컸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를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수학 3과 수학 2 가스라이팅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회차 이상이 되다 보니 테스트 결과도 무척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연습이 이어지게 되면 테스트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보다 좀 더 진도를 나가서 개념 원리뿐만 아니라 RPM으로 유형 연습까지 확실히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론 점수도 지난번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고요. 온전히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된 이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 향상을 만든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적 향상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학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주었고 자신이 문제점이 뭔지를 확인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도 최선을 다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에게 꼭 했으면 하는 도움이 되는 팁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는 꼭 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스트를 치지 않으면 나의 약점과 문제점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치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두 번째, 너무 어렵지 않게 공부하세요. 특히 공부 경험이 많지 않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중 개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 추천하고 그게 어렵다면 교과서로 개념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무척 권장합니다. 교과서는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최고의 개념서입니다. 세 번째, 확실히 정리될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입니다. 온전히 이해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감각을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은 온전히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오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공부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맞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번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깝스메스의 깝쌤이었습니다. 깝스 메스.